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코칭하시는 분에게 코칭하기 전에 먼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치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고객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까? 자녀로 한번 볼게요. 엄마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어머니 같은 경우 엄마가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애가 성장 가능성을, 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코칭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답을 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는 나도 모르게 끌고 가요. 끌고 가잖아요. 아시잖아요. 나도 그거 한번 해봤거든. 내가 다이어트 해보는 게 이거 해봤거든. 이게 다 나오거든요. 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코칭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고객의 성장 가능성을 믿습니까? 저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을 믿느냐? 그래서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 골치 아픈 직원이 있어요. 골치 아픈 직원을 코칭을 하려고 해요. 골치 아픈 직원은 성장 가능성을 안 믿는 거죠. 그 사람은 코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내 안에서 기대감이 사라져요.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뭔가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좀 기대하고 있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냐? 그럼 코칭하지 마시고요.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느냐? 예스면 하는데 노우다 하면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게트모어가 얘기했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것을 배우도록 가이드하는 겁니다. 배우도록 가이드하는 거지 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배움을 주는 것과 배울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겁니다. 요걸 놓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가이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배웠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건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코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코칭의 본질은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각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자각은 뭐냐?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 뭔가 나 스스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것, 어웨어니스 한다. 행동은 뭐냐? 그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자각, 뭘 자각해야 되느냐? 원하는 걸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칭할 때 굉장히 파워풀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발견할 때였습니다. 맞습니까? 코칭이 언제 파워풀했어요? 보면 제가 많은 분들이 여쭤봤어요. 내가 코칭을 왜 하세요? 이걸 보면은 코칭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습니까? 라고 쭉 물어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았기 때문에 찾을 때 이게 내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뭘 자각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죠. 원하는 걸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하는 걸 자각했다면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이 중요한, 여기서는 자각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동이 돼야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요게 필요합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코칭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거 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환경을 만들죠. 약속.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환경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코치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저 자각을 좀 잘하고 싶은데 한마디 딱 질문하면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저것은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각을 통해서 자각이 됐다면 어떻게 해볼래요? 하면은 행동이 되는데, 행동을 일어나기가 수월한데 이때는 에너지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 정말 원했어. 그런데요, 자각하지 않고 how, 어떻게 해볼래 하면은 이게 굉장히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코칭하면은, 제가 코칭 배우고 나서 초창기에는 무슨 질문만 남았냐면요, 어떻게 밖에 질문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만 하면 만능이더라고요.
코치들끼리는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다 대답해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막상 일반인 대상 어떻게 하냐 하니까 막,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점점점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코치는 합의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자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우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것만 있느냐? 아니요, 요것도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자각하는 것도 있어요. 제 책에 있습니다. 네.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자각을 하느냐? 내가 뭔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해봐야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느껴지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지 않고 머리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가 더 중요한지가 안 보여요. 자녀와 대화를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하겠어요? 라고 막 머리로 생각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게 점검이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하지?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었지? 해보니까 내가 이걸 정말 싫어하는 거구나. 뭐 얘기해요. 내가 살 빼기 위해서 운동장을 한 30분간 뛰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뛰어봐야 한다는 거죠. 뛰어보니까 내가 안 맞네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거 정말 싫어하는 거네요. 이게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을 왜 합니까? 요거 알기 위해서요. 새로운 걸 자각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코칭할 때는 자각에서 행동으로 갑니다. 조직에서는 행동에서 자각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에서 코칭을 할 때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네 이거 해야 돼 라는 것이 있죠. 회사 안에서 야, 네 이거 해야지 뭘 하려고 그래? 학생들에게 야, 네 공부해야지 뭘 하려고 그래? 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지. 공부를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걸 자각하기 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조직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코치가 들어간다면 자각에서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각과 행동, 행동에서 자각.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계시면 좋겠습니다.